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이 300만 원대 한다. 이거 뭐 상당한 이 물가 상승세 아닙니까? 지금 뭐 최고 모델이 한 200만 원 수준인데 100만 원이 더 올라버린다면 이거 거의 아이폰이 뭐 금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이유인즉슨 트럼프 관세 시행되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로젠블레트 아이폰 16 최고급 모델이 최고 2,300달러까지 전망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렇게 자국의 이 관세 장벽을 계속적으로 높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누워서 침 뱉기식으로 미국 자국민이 이 물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월스트리트 로젠블레트 증권은 미국 799달러에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 기본형의 관세 인상 시 가격이 최대 1,142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어떤 한 제품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 수치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54% 관세를 때리자마자 중국 역시도 미국에 대해서 맞불 관세를 놨죠. 34% 관세를 때렸습니다. 미 군수기업 16곳도 제재 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이 맞불 관세에 들어섰다는 건 이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본격화되는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과세 54%를 거의 뭐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34%의 보복 관세 때렸어요. 57개국, 그러니까 보편 관세 적용받는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중국이 이렇게 맞불 관세를 놓는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세계 경제 1위와 2위 사이에 어떤 엄청난 고래 싸움, 그 속에서 한국의 이 자산시장 자체가 정말 새우등 터지듯 엄청난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토류에 해당하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비움, 디스포루슘, 발음도 힘들어. 루테튬, 스칸디움. 역시 이름처럼 히토류답죠. 방산업체, 그리고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히토류에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 발표를 하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서도 좀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격돌하는 그런 어떤 무역 전쟁, 미국이 10% 추가 관세 때리면 중국이 석유, 원유 등에 대해서 15% 관세 맞불 놓고, 다시 10% 추가 관세 때리면 농수산물에 대해서 중국이 15% 관세, 34% 이번에 상호 관세 때리니까 중국 역시도 똑같이 동등하게 34% 맞불 관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이 무역 전쟁의 끝은 어딘가? 뉴욕 증시 당연히 뭐 꼬르박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5년 만에 최악의 날이 될 정도로 지금 상호 관세 충격에서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우가 4%, S&P 지수 5%, 나스닥 6%, 침체 우려에 투자자들이 뭐 거의 공포가 엄청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미 증시사 하루사이 시가총액 3조 1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500조 됩니다. 이건 뭐 천문학적인 돈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미국 관세 여파, 뭐 세계 증시 유가까지 폭락하는 상황이고, 지금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까지 뭐 브로드컴,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소프트 할 것 너나 할 것 없이 뭐 10%에서 거의 뭐 2%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도 증시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고, 국제 유가 역시도 지금 폭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공포감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뭐 미국의 거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기업들, M7, Magnificent 7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업들 CEO 역시도 뭐 개인 자산이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메타 26조 원, 머스크, 테슬라 16조 원까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트럼프가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지 기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 생활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를 밀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역풍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 부분
지지 기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관세가 정말 드라이브를 걸고 풀악셀을 밟고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컬처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장 뭐 트럼프도 이제 머스크 곧 백악관에서 떠날 것이라는 예측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머스크도 이제 뭐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할 이유가 도저히 뭐 없는 거예요. 도지에서 뭐 정부 효율부에서 뭐 무자비한 어떤 칼날을 휘둘러대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고 당장 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일자리 책상 뺐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완전히 멘탈이 그냥 나가는 그런 어떤 이 구조조정, 강도가 높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역시도 판매량 저조,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업 구조 자체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머스크도 떠나야죠. 그런 어떤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머스크가 도지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을 시시각각 공개하는 등 뭐 튀는 행보로 계속 일관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회사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주가가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수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머스크의 정체성은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 뭐 테슬라가 지금 239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제만 해도 10% 빠졌어요. 엊그저께 6% 빠졌는데 이거 합이 16%래.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빵한 이 주식 종목이 테슬라 아닙니까?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좀 테슬라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뭐 이 트럼프 정부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제롬 파월이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너무 하이하다, 높다는 얘기죠. 통화정책 결정은 좀 이르다, 뭐 좀 신중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오면 연준도 뭐 기준금리나 올해 2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불가할 것 같고요. 오히려 역으로 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 역시도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4월 기준금리는 아마 거의 100% 동결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파월 의장이 상호관세 발표 이후의 평가, 뭐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등 경제적 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일 이 미 연준이 큰 이슈로 삼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인플레이션 보나마나한 거고, 그리고 성장률 역시도 뭐 확실한 하강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관세로 도끼를 찍으면 뭐해? 결국 반대로 넘어져야 되는 그 거목이 자기한테 넘어지는 그런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ING형이야, ING형.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 부동산의 운명은 정말 관세로 인해서 환율과 금리는 거의 널뛰기식으로 급등할 가능성 높고요.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올드한 자산시장 불도저로 밀리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부채로 점철된 가치차계는 이 강남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괴멸될 양상도 보이고요. 강남상구가 어쨌거나 뭐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 아파트 가치의 가장 최후 전선에서 뭐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과는 달리 일순간에 가치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집값이 정상적으로 또 작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매수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서울 집값의 정상화. 너무 올랐잖아, 그동안. 너무 거품이 끼었고 가치 체계,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왜곡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대출 끌어와서 집을 샀지만 결국에 가서는 가두리 당해서 고점에 물리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이 형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집값이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이 대외 변수의 어떤 임팩트로 통해서 정상적인 궤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미국 환율인데 1430원까지 지금 어제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올라갔죠. 62원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결국 환율은 절대로 저공비행할 가능성은 없다. 당연히 금리가 연동되는 거고, 지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4.5% 기준금리 수준인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한국은행 역시도 4월은 동결로 갈 가능성 높고, 유럽이 뭐 0.25 정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경제가 지금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금리를 올리려 만에 하고 있는데 아마 4월 달은 확실하게 기준금리 양상 올릴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어떤 공포도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죠. 미국 금리가 1% 이렇게 올릴 때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0.08% 정도 빠진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금융기관에서 한국 2025년 경제 성장률 0.9%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온전히 대변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금리 내린다 하지만 뭡니까? 널뛴다고 하잖아요. 5일 만에 뭐 오락가락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급변하는 은행권 대출금리 이거 결국에 가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분기 넘어갈 때 변동성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금리에 꽉 묶여 있으면 주택시장 자체가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거.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은행 대출은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겠고 하나은행은 다자녀 우대금리 절반으로 지금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 내리는 듯 보이지만 우대금리를 축소를 줄이는 바람에 이건 별 효과가 없는 거고, 그죠? 제1은행 역시도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해서 주담대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 지금 3월 달에 6,400건 찍었지만 이제 4월 되면서 뚝 떨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죠. 거래량은 바로 거래가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2주일 거래상 간에 서울 거래가를 보더라도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떨어지는 파이가 확실하게 늘었다.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2주 상간에 거의 10억 이상에서 20억까지 지금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는 곳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세가가 백업해주지 못하면 매매가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결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향후 6.3 대선이 진행이 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보유세 등 세제 정책 방향성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동일한 어떤 이 컨센서스는 공급 확대 정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관련 정책들은 아주 강화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6.3 대선 이후에 매물이 폭주할 가능성도 있어요. 구축 매물은 거의 폭포수 같이 튀어나올 가능성 높고,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가지치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발빠른 정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불리한 구도의 부동산이 전개가 될 거고, 무주택자에게는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의 확대가 더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청약 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탄 금강 펜타리움 더 시글로가 나왔어요. 여기 분양가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3억 3천밖에 안 합니다. 20평대. 동탄 이 역과는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의 어떤 이 역의 위치인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일단 이 3억대 분양가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고, 22평 정도 되기 때문에 방 2개, 그리고 드레스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가격 평가를 보면 한 7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4억. 충분히 분양가를 만회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 이 입지가 동탄역이 1.3km, 걸어서 한 20분 정도, 그래서 마을버스 타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나름 역세권은 아니지만 접근성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원 아이파크가 다시 99세대가 지난번에 거의 100세대죠. 무슨 이유로 나왔었는데 절반이 또 계약서 찢어버리고 55세대가 다시 나왔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계약 취소를 했다는 거. 또 서울에서 분양한 그런 신축 아파트 50% 계약 취소라는 그런 어떤 빨간불이 또 뜨기도 했죠. 전체 평수들이 골고루 나왔고요. 그리고 롯데캐슬 마골, 르웨스트도 재분양 강행을 했습니다. 767가구. 이게 오피스텔로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집단 소송에 걸려 있어서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다시 이 재분양을 강행을 할 정도로, 롯데건설도 거의 800채 이상, 거의 90% 이상의 계약 취소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현장에서도 혼조세 이어가게 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집값 부분은 상당히 대외 변수와 맞물려서
대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최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 높고요. 타이밍 잘 잡으시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대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무리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025년 상당히 이 굴곡이 큰 집값 대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은 대변수가 굉장히 복잡하죠. 환율, 금리, 경기 침체, 그리고 집값 안정화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 같고 이게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강 쪽으로 급격하게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일단 진입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